이석증은 이석증 자체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메니에르병이나 전전신경염, 전전편두통 같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질환들을 원래 가지셨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석증이 갑자기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환자분께서 저희 유튜브 영상 채널을 보시고 병원에 이제 와주셨어요.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증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도 잘 받으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까지 좀 어질어질하고 좀 불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병원에서도 이제 검사해보면 다 좋아졌다고 하시고 본인도 분명히 좀 덜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걸으실 때 좀 붕 뜬 느낌도 나고 약간 어질어질한 느낌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환자분처럼 빙빙 도는 듯한 이 심한 어지럼증은 확실히 없어졌는데 머리가 좀 띵하고 약간 어지러지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으세요? 걸을 때 잘 걷긴 걷는데 조금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구름에 약간 붕 뜬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고개 숙일 때 잠깐씩 살짝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야? 아니, 혹시 재발한 건가? 이거 이석증 아니야? 혹시 다른 병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시기도 하죠. 실제로 이석증을 앓은 환자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런 잔여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흔한 증상인데도 미리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잔여 어지럼증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여 어지럼증, 영어로는 레지듀얼 디즈니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이석증 치료를 한 이후에도 약한 정도의 어지럼증을 겪는 그런 증상을 잔여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전형적인 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과 눈이 막 흔들리는 안진 증상이 치료 후에 완전히 다 사라졌는데도 약하게 남아있는 어지러운 감각을 얘기합니다. 이 증상이 일반 이석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 차이를 좀 느끼시기도 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건 분명히 아닌데 움직일 때 살짝 띵한 느낌이 들거나 살짝 도는 느낌이 몇 초 이내로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때론 이 걸어갈 때 균형 감각이 맞지 않는 느낌을 느끼시게 됩니다. 특히 이게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누울 때 한 2, 3초 살짝 어지럼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혹시 이거 재발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건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의외로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따르면은 이석증 치료를 받은 환자의 적게는 한 30%부터 많게는 60% 정도의 환자가 이런 잔여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겪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증상이 짧게는 뭐 한 2, 3일 정도, 긴 경우에는 몇 주까지 길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3개월까지 지속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잔여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잔류 이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골이관 안에 이석의 일부가 성공적인 이석 치환술 이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이런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석이라고 불리는 칼슘 입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방골이관 속으로 이동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석증이죠. 이석이 최소 60개에서 70개 이상 수백 개 정도 한꺼번에 이동을 할 때 이석증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꽤 많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석 치환술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이석들이 원래의 위치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이석들, 이 수백 개에 이르는 이석들이 100% 다 제자리로 한꺼번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0개 정도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수가 적기 때문에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 방골이관 안을 붕붕 떠다니면서 비정상적으로 살살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한 어지럼증이 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이석증으로 이석 치환술을 치료받으셨고 치료 당일 어지럼증이 금방 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붕 떠있는 듯한 이 잔잔한 어지럼증이 한 일주 이상 지속되셔서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심하게 떨리는 눈동자의 움직임, 전형적인 안지는 없었지만은 이전에 이석증이 진단되었던 그 자세에서 주관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미세하게 안진도 불규칙하게 좀 나타났거든요. 이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석 치환술을 시행하셨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요거
그것 자체가 일부 이석이 남아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녀 어지럼증의 원인들 중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방골이관에 남아있는지 검사를 잘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석 정복수를 받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잔류 이석 외에도 자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반되어 있는 또 다른 어지럼증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이석증 자체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메니에르병이나 전전신경염, 전전편두통 같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질환들을 원래 가지셨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석증이 갑자기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석증을 잘 치료하고 이석증은 없어졌는데 다른 질환 때문에 계속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정 기능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말초 감각 기관에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고 적응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증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뇌는 이 어지럼증 상황에 최대한 이렇게 적응해서 어지럼증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 자체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석증이 갑자기 확 치료가 되고 나면은 뇌가 다시 이 정상적인 상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석증이 치료되고 나서 뇌가 다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일종의 어지럼증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석증을 겪으면서 생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실제 어지럼증을 지속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도리어 이제 사람이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 어지러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녀 어지럼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체계적인 치료 접근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석 정복수를 반복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잔류 이석에 의한 자녀 어지럼증은 추가적인 이석 정복수를 시행하면 증상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전정 재활 운동입니다. 불완전한 전정 보상이나 균형 감각에 저하가 있을 때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어지럽다고 해서 너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활동을 하고 움직이시고 고개도 자꾸 돌려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바라보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자녀 어지럼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 사이에도 아직까지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증상을 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적극적인 이 활동을 위해서는 일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어지럼증이 있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석증 치료가 적절히 되었다면 자녀 어지럼증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첫째, 어지럼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자녀 어지럼증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악화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청각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어지러우면서 한쪽 귀가 같이 안 들리거나 이명소리가 동반되거나 귀가 좀 먹먹한 느낌이 생기면 단순한 이석증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심한 두통이 동반될 때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2차적으로 약간 띵한 정도의 두통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가 깨진 듯이 아픈 두통이 있는 것은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어지럼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일상 활동이 어려울 정도라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석증 치료 후에 남아있는 자녀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어지럼증은 성공적인 이석증 치료 후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석증 환자분들의 대략 절반 정도에서 경험하는 흔한 현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하고 일시적으로만 느끼고 그냥 금방 좋아지기도 하고요. 길게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하지만 절대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호전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오래되거나 너무 불안하시거나 이러지만 않다면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추가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급 전문 진료로 다양한 어지럼증 질환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